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벌써 날씨가 완전 한여름이 되었죠. 더위가 너무 심해질 땐 뭐다? 신제품들이 쏟아진다. 8월, 9월이 되면 갤럭시 플래그십과 아이폰 신제품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4를 사려면 어떤 점들을 미리 알고서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Z 플립 3를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폴더블 폰의 장단점들을 알려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릴게요. 사실 이게 한번 사면 뭐 적어도 2년, 뭐 많으면 3년, 4년 뭐 이렇게도 쓰잖아요. 플립 3가 이 디자인으로 대박을 치면서 주변 사람들 보면 이 플립 3를 들고 다니는 걸 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폴더블 폰을 처음으로 고려를 하신다던가 생소하실 거니까요. 저도 이 S22 울트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갤럭시 Z 플립 3를 메인폰으로 한 반년 정도 사용했으니까 써보면서 느꼈던 이 장단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뭐니 해도 이 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실사용에서 느껴지는 장점은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이 장점 덕분에 굳이 케이스를 안 끼워도 가방에다 넣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내부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보호되다 보니까 케이스나 보호 필름 같도 딱히 필요가 없어서 확실히 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립 3의 가장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후면 디자인, 요거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점, 요것도 부가적인 장점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Z 플립 스킨 광고를 하면서 케이스 쓰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제목을 붙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비싼 스마트폰 액정 한번 깨지면 어떻게 되는데 수리비 얼마나 내라고 이 케이스를 안 씌워도 되냐,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폰이 좋더라고요. 케이스를 씌우면 도저히 이 두꺼워지는 거를 참지를 못하겠었어요.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쓸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작은 흠집들이 났는데 요거는 단점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접어서 좋은 점 중에 이렇게 접어서 거치대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메라를, 요런 점을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좋습니다. 좀 캐주얼한 용도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이렇게 그냥 거치대 없이 두 손을 놓고서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좌측으로 밀어서 어떤 알림들이 왔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뭐 녹음이라던가 이런 뭐 알람 같은 것들, 타이머 같은 거, 이런 거는 간단하게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페이의 경우에도 펼치지 않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또 재밌는 기능으로 추가 앱을 통해서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앱들을 실행하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좀 실용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색다른 맛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건 아직도 신기한데 방수 방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했었죠. 물놀이 같은 데 갔을 때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묻었을 때 이럴 때에도 물로 씻어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Z 플립 4에서 힌지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수를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바로 내부 디스플레이의 화면 비율이에요. 요게 21.9 대 9 비율이라는 2.4, 2.5 대 1 정도 비율로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 화면을 해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쪽에 유튜브 분할 화면을 해놓고 아래쪽에다가 인터넷 창 이렇게 켜놓으면 유튜브는 이렇게 세로 모드로 사용할 때 화면 그대로 영역을 보면서 나머지로는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는데 훨씬 더 한눈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영상이 나오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작은 스마트폰 정도? 그 정도 하나 되는 느낌이죠. 보통 이런 분할 화면을 한다고 했을 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계좌번호를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잠깐 참고할 자료를 띄워놓을 때, 그러고서 거의 메인은 한쪽에서만 작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를 할 때 더 편한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이상한 비율 때문에 2.39 대 1 비율의 영화 컨텐츠를 즐길 때 화면을 거의 풀로 차지하니까 이것도 만족감이 좋더라고요. 또 세로로 길다 보니까 인스타 같은 이런 걸 볼 때에도 거의 한 화면에 1.5개 정도의 게시물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세로 화면을 볼 때 컨텐츠도 같이 보면서 댓글을 볼 때, 이럴 때도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바로 내부 디스플레이 화면 비율입니다. 방금 전에 화면
성능이 그렇게 좋다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반대로 단점이기도 해요. 바형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렇게 플립을 보면은 가로가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폴더블 폰이라서 그런지 베젤이 훨씬 더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아이폰 수준의 베젤이에요. 기존에 있는 갤럭시 바 타입의 스마트폰이랑 비교하면은 이 바 타입 스마트폰의 이 엣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거의 다 베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가로로 굉장히 좀 짧다 보니까 적응하기 전까지는 이 키보드도 조금 오타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 모드로 시청 시에는 16:9 비율의 일반적인 영상을 볼 때에는 여백이 많이 남는다는 것도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사실상 그 영화 컨텐츠 가로로 굉장히 긴 거 말고는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는 잘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밑에 쪽이 자막이 다 빠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바로 배터리예요. 갤럭시 Z 플립 3는 3300mAh인데 요즘 뭐 대부분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4000 초반? 적당한 거는 4500? 그리고 많으면 중보기에 5000mAh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20%? 많으면 30%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실제로 체감이 많이 돼요. 만약에 이걸 메인폰으로 사용한다면 낮에 퇴근하기 전에는 무조건 충전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AOD까지 사용을 하면은 체감상 시간당 한 0.5에서 1% 정도 추가로 닳기 때문에 이게 체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Z 플립 4에는 400mAh가 늘어나서 3300에서 3700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개선이 될 것처럼 보이고, 플립 3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888보다 전력 효율이 30% 정도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타임 성능은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 배터리 충전 속도가 15W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4에서는 25W급으로 올라가죠. 이것도 좀 실사용 시에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바로 카메라가 듀얼이라는 점이에요. 아마 요거는 크게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망원 카메라가 달린 걸 좋아하거든요. Z 플립 3에서 S22 울트라로 이 메인폰을 바꿨을 때 사실상 이 카메라 때문에 넘어온 이유가 좀 큽니다. 아무래도 이 망원의 경우에는 광각보다 왜곡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인물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좋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제품샷이나 아니면 썸네일 같은 걸 찍을 때에도 빠르게 그냥 핸드폰으로 좀 간편하게 찍을 때도 있거든요. 원하는 피세치만 찍고 싶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망원 카메라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아쉬운 점은 아마 이거는 Z 플립 4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아쉬움일 것 같아요. 무선 충전 위치가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바 타입의 경우에는 거의 중앙부, 카메라 바로 아랫부분에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는 특성상 한쪽에 배터리가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물건을 받쳐서 높이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충전기 기종에 따라서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를 끼우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바 타입 스마트폰도 자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케이스를 씌우기가 좀 싫은데 Z 플립의 경우에는 케이스를 끼운 다음에 접으면 진짜 훨씬 더 두꺼워져서 도무지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워낙 케이스가 예쁘게 나온 것들이 많아서 한번 사용해볼까 하다가도 하루 정도 끼우고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중간에 케이스를 따로 빼서 그냥 가방에 던져버리고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케이스 씌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Z 플립 4에서는 케이스를 씌우기가 더 답답하실 거예요. 대신에 그냥 접어두고서 가방에 넣어놓는 일이 많아서 흠집은 더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힌지 부분이 조금 더 각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바형 스마트폰보다 이 모서리 쪽, 이쪽에 흠집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아마 Z 플립 4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생폰으로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부 디스플레이에 흠집이 나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납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요. 저는 반년 넘게 이 메인폰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거의 안 난 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손톱이 긴 분이 이렇게 한 손 열기로 이렇게 쓱 올리면은 이쪽 부위에 좀 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는 필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새 거로 교체를
하면은 좀 많이 괜찮아진다 이런 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플립 4 나올 때 이거 필름 없애진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묻는 질문은 요 가운데 주름 신경 쓰이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신경 안 쓰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명이 비춰가지고 검은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잘 보이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요 손에 잡고서 컨트롤 할 때에는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유출된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플립 4에서는 주름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상 지금까지 Z 플립 1, 2였던 5G 모델 그리고 요번 3까지 주름은 거의 비슷했는데 요번 유출된 사진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한번 실제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Z 플립 3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서 Z 플립 4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지 이런 사항을 간접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점차 유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변했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